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정치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시간입니다. 오늘도 황희두 이사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예상했던 일인데 휴가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 방송사법 통과시켰을까요? 아닙니다. 예, 제2요구안 제가를 했습니다. 결국 거부권 행사를 한 건데요. 자,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이 19개입니다. 총 19개. 많은 거죠?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은 저는 그 숫자보다는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한 삼권분립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고 넓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여전히 불복하고 있다. 아, 총선에 불복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될 때가 있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원칙 자체를 거부권으로 쓰고 예외적으로만 국회 입법을 인정하겠다라는 태도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늘 입법으로처럼 말하던 헌법가치, 법치주의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이 헌법체계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호해야 될 가장 큰 책임이 있는데 지금 가장 크게 이 헌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장본인이 윤석열 본인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을 무너뜨려서 삼권 분립 체계를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세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동감을 하고 실제로 뭐 횟수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 박정희 그러니까 이승만 그 전 대통령 때를 제외하고 박정희,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때 쓰인 거부권을 합치면 19건이거든요. 그걸 지금 딱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도 안 돼가지고 다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무슨 올림픽 메달 따는 것 마냥 여기서라도 1등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과욕이죠. 자, 그런 말씀대로 MB 전 대통령 제가 알기로는 거부권 행사 한 번 했어요. 그만큼 아주 예외적으로 행사할 권한인데, 대통령의 권한인데, 자, 결국 제2요구권 했기 때문에 이 방송사법 국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처리될까요? 근데 일단은 국민의힘 자체가 의석수가 이제 108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똘똘 뭉쳐가지고 오히려 이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 내지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여당으로서 그래도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대는 너무 난망하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 거부권을 또 쓰면 국회에서는 또 제2결을 부결시키는 방법으로 이상한 콜라보레이션을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뭐 어떤 법안이라도 올라가면 합의 안 된 거니까 합의 안 되죠. 잘 합의 안 된 거는 다 요구하겠다, 거부권 행사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다시 국회로 돌아오고 국회에서는 지금 말한 대로 108석이 있기 때문에 폐기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법 없을까요?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해법은 저희 신인규 위원장님도 계속 얘기해 주셨듯이 이거는 더 이상 그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서 그 정도입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는 끌어내리는 것밖에 끌어내려야 된다? 스스로 내려오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 오늘 뭐 주제에 자세히 다룰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만 지금 그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꽂아버리고 지금 권익위 그 국장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결국 김건희 명품백으로 인해서 벌어진 건데 그런 일들을 봤을 때 더 이상 뭐 대화와 타협의 여지 자체가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제가 아까 삼권 분립을 무너뜨렸다. 아까 헌법 가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아주 이거는 정말 헌법의 관점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러니까 헌법을 무시하는 태도거든요. 이게 심각한 게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요. 윤석열 대통령 행정부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법을 집행하는 권한밖에 없는 사람이 입법까지도 지금 사실상 그 입법 방해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황희두 이사님의 견해에다가 살을 조금 붙이자면은 끌어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히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전략 전술을 쓸 때 오히려 역풍을 당할 수도 있는 부분들은 좀 조심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확실히 끌어내리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저는 모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더 확실히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이게 지금 민주주의를 깨고 있다 이렇게 두 분 보시는 거군요. 뭐 확실히 끌어내는 방법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탄핵 말씀을 하시나 두 분은? 아니 저는 탄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들인데 네.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갖다가 본인 마음대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거든요. 우리 네.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일 때 파면을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파면 당했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심해요. 네. 그럼 이거는 파면을 당해도 한 100번을 더 당해야 될 아, 그 상황이거든요. 정도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더 이상 이제 놓아둘 거냐, 방치할 거냐, 아니면 교정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제 진지한 고민에 들어갔다. 축구에서도 옐로카드 2장이면 퇴장이거든요. 네. 이미 옐로카드 저는 한 10장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젊은 정치인 의사당 1번 출구라 보니까 이렇게 강하게 한번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권한 중에 또 권한이 사면, 복권 이런 건데 지금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여부를 두고 정치권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사안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통령이 뭐 결정하면 되는 거고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애초에 뭐 사면권이라든지 이런 복권에 대해서 너무 권한을 그 남용하는 거 아니냐. 늘 그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런 차원으로도 보기가 되게 어려운 게 누가 봐도 너무 정략적으로, 그러니까 네. 민주당의 분열을 위해서 이렇게 툭 던진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이제 야당 분열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있는 민주당원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던진 것 같지만 네. 사실상 결국엔 지금 뭐 유난 갈등이네 뭐네, 물론 뭐 그게 진짜 갈등이라고 사실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여권 폭탄으로 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또한 무능, 그 자충수를 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뭐 지금 당사자인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 좀 영국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국내 정치권만 떠들썩한 모양새인데 이게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의 유불리를 좀 따져볼 수 있을까요? 득을 볼 사람, 또 실이 될 사람.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단일 체제를 좀 흔들어 보겠다라는 의도로 이제 던진 카드인데 결국 돌아오는 거는 저는 국민적인 비판과 저항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네.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김경수 지사 문제 아니면 윤석열 한동훈 갈등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번 복권의 핵심은요. 국정농단 세력을 완전히 정당화시켜주면서 다 풀어준 게 그 옆에 핵심이라고 봅니다. 김경수 전 지사 말고 나머지 사람들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연막 같은 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김경수라는 카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물론 득실을 논하게 만들겠죠. 그거가 이제 쟁점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근데 이면에서는 예. 국정농단 주범들 내지는 원세훈 국정원장까지, 네. 그러니까 MB계까지 이 보수의 썩은 물들을 다 지금 방류하고 있는 거랑 저는 방류하고 똑같다고 있다.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이제 국정농단의 문고리 정호성 씨는 복권 받아가지고 이미 대통령실에 비서관 취업까지 하고. 했잖아요. 네. 그럼 저는 개인적인 제 소시에는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우리 역사가 내린 판단이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내린 거기 때문에 이분들 한 명이라도 전 사면해주면 안 된다, 복권해주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다 해줬거든요. 네. 그럼 지금 최순실 씨는 왜 감옥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인 의문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 여기에 대해서는 득실 부분에서는 저는 좀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국정농단을 합법화해준 저는 역설적인 그 결정이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비판이 저는 뭐 끊이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봅니다. 우리 신 변호사는 지금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통해서 앞을 가려버린다. 지금 썩은 물이라 그랬나요? 오염된 어불요? 폐수 같은 아, 폐수요? 거죠. 폐수 세력을 지금 다시 풀어오는 폐수를 거죠, 방류한다. 우리 사회에. 강하게 얘기. 왜 웃으세요?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핵폐수 얘기한 같은 거 생각이 아닙니다. 나서 핵폐수입니까? 핵폐수를 막 뿌리면서 김경수 전 지사 이런 거 탁 앞에 가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 네. 같은 경우에도 잔영 후에 이제 그 감형하고 가석방 해준 게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정부인데 자기들 손으로 집어넣었던 사람들 자기들이 풀어주고 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걸 뭐 소신껏 뭐 반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그럼 박근혜 씨는 만나가지고 왜 히히덕거리고 있는지 그런 걸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이제 묶어가지고 네. 뭐 이렇게 의도를 가진 것 같은데 왜냐면 민주당에서 그러면 이제 김경수 지사를 환영을 하게 되면 원세훈도 거기에 묻혀가지고 그렇게 털어줄 수도 있고 만약에 이걸 또 그 반대가 되면은 민주당이 또 난감해지는 상황을 유도한 거 아닌가? 뭐 저들의 이제 그 얄팍한 생각이라고 보고요. 네. 결국에 본질은 말씀하셨듯이 자기들이 잡아줬던 사람들, 잡아 넣었던 사람들까지 다 풀어주고 네. 최근에 또 이명박 씨 만나가지고 그 웃고 있는 사진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밥 속 먹었죠? 뒤집어진다고 네, 네, 그러고 만찬했다고. 있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는 계속적으로 지금 중진들도 만나서 이거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안 맞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의 이런
방식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 예.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반대한다. 네. 저 그 자체의 메시지만 놓고 보면 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 사면 정말 자제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 여론을 살피면서 국민 통합적 효과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고유 권한을 행사해서 국민 통합을 목적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은 오히려 국민 분열과 갈등만을 더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이면에 숨은 내용까지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의 권한을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 방식으로 행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 자체는 맞다고 보지만은 한동훈 대표가 가진 주관적인 지위를 놓고 보면 이건 또 본인의 스텝이 꼬이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그 김경수 지사 사면에 대해서 사면과 복권을 지금 나눠서 하고 있는 건데 예. 사면에 동의해준 법무부 장관이 그렇죠. 사면은 자기가 했네요. 알고 보니. 한동훈 대표예요. 아. 당시 장관 시절에. 그럼 지금은 그러네요. 한동훈이 2022년도, 2023년도에 한동훈과 또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거 무슨 자아 분열도 아니고 본인이 본인과 싸우고 있는 이런 얼토당토 않은 비논리적인 정치를 언제까지 봐야 되는 것인지 전 그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지사 반대하는 이유가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원세훈 국정원장은 반성을 했습니까? 조윤선 장관 반성했습니까? 뭐 혼자 반성했나요? 저는 들은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반성이라는 것을 잣대를 들이대서 복권 여부를 결정하는 태도도 매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다 네. 공감하고 약간 네. 덧붙이면은 이 윤한 갈등이라 했을 때 여태까지 뭐 김건희 특검 관련한 막 문자 일심 논란 터지고 네. 최혜병 뭐 제3자 추천안 이런 얘기들은 사실 자기 입장에서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 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국힘 지지층을 다 결집시킬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쉽게 먹고 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런 국민 눈높이 막 타령할 거면 아까 말씀드린 그 김형석 관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권익위 사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훨씬 더 분노하고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김경수 지사가 복권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관심이 있겠습니까? 되든 말든 뭔 상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를 엉뚱한 데다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자기 쉽게 먹고 가겠다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얄팍한 수가 이미 다 드러났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네. 한동훈 대표가 여당의 대표잖아요. 근데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사면권을 놓고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도 매우 이례적이다. 아하,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여당과의 소통이 그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도 조율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한동훈 대표가 그 완장은 찾는데 지금 대표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으니까 뭐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잘했고 고시도 붙었고 승승장구했던 검사로서 잘 나갔던 한동훈이라는 인격체로서는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삐졌다. 저 그래서 삐져서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된다. 인정 아니, 못 처음 봅니다. 받으니까. 이게 여권에서 충돌하는 모습은요. 그러니까 복권 사면이 뭐 그래 중요한가 싶기도 하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여기 끼어들어서 얘기하는 것도 글쎄요 최상병 특검 제3자 추천안이라든지 등등 본인의 공약했던 부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싶은데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 본인은 네. 복권 또 계속 그 제안도 하고 네. 경쟁자 많아지면 좋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로 들어간 거죠. 알겠습니다. 자,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얘기도 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민주당은 지금 조금 시끄러운 상황인데 민주당 전당대회 사실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날 뽑힙니다. 근데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지금 정봉주 후보 어제 기자회견 했는데 발언 강도가 좀 셉니다. 이재명 파리 무리들 뿌리 뽑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정봉주 후보 목소리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를 위협하는 최대의 걸림돌이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이재명 파리하며 실세놀이하는 무리들입니다. 저는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들을 뿌리 뽑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팔아 권력 실세놀이를 하고 있는 이재명 파리 무리들, 당을 걱정하는 많은 이들이 알고 분노하고 있지만 자, 이재명 파리 무리들을 뿌리 뽑겠다. 당의 단합을 위한 뭐 얘기다. 하지만 이거는 무슨 어떤 우리 항의도 이사님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무슨 말입니까? 뭐 말에 좀 뼈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자세하게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는지는 아직 뭐 밝혀지진 네. 않았습니다만 왜냐면 뭐 나중에 얘기하겠다. 또 네.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뒤로 밀었기 때문에 이게 아직 애매모호한데 이제 저도 보면서 좀 매우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요.
그 처음에 초창기에는 네. 이제 박원석이라는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냐 요 얘기를 이제 많이 흘러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판하던 분도 계셨지만 그래도 아니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건 윤석열 정부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단합을 무엇보다도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출처의 그 신뢰성 이런 네. 걸 이제 처음에 문제제기 많이 했고 그래서 기자회견을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거기서 원래 다수의 당원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구체적인 그럼 그 발언이 진실이었냐 아니면 좀 과장된 경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좀 문제가 된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렇게 분란이 커진 데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원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했던 건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 네. 갑자기 결국 나온 건 명팔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 박원석 전 의원의 어떤 방송에서의 어떤 얘기, 뒷담화 같은 얘기, 네. 그것 때문에 논란이 촉발됐고, 그거 관련된 기자회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와서는 명팔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지금 명팔이는 뭐냐 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계속 또 이 다른 우리가 평소에 비판하던 그런 주 언론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이슈를 쓸지 아마 모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양상에 대해서 지지하던 분들도 혹은 이제 분열을 걱정하던 당원들도 지금 비판을 하는 게 결국에 이게 스스로 기자회견에서 이걸 자초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도 매우 아쉽습니다. 박원석 의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명팔이 얘기를 한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 저도 좀 관전자로서는 조금 이게 좀 혼란스럽고 헷갈리는 게 지금 정봉주 의원은 묻는 말에 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질문을 던지면서 회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전형적으로 한동훈, 이준석 방식의 예, 그 예. 정치 행위랑 유사해요. 그래서 예. 저는 정봉주 전 후보가 이준석 의원 뭐 존경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존경하다 보니까 이 방식까지 지금 닮아가는 거 아닌가.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의 전 정치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발단은 뭐냐면은 박원석이라고 하는 민주당원도 아니신 분이에요. 이분은 새로운 미래 갔다가 탈당하신 분인데 정의당 했다가 새로운 미래를 그렇죠. 네. 새로운 미래 갔다 또 탈당을 하신 탈당도 분이에요. 했어요? 근데 뭐 탈당도 명분 있으면은 드러내고 할 수 있죠. 탈당했을 네. 텐데 그냥 조용히 탈당하시는 거 보면은 사실은 이 정치권에서 이분이 왜 정치하시나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들게 하는 분인데 뭐 얘기도 들어보니까 뭐 정봉주 형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적인 대화입니다. 전형적인 사적인 대화인데 그걸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생방송 같은 데서 네. 빵하고 터트린 거죠. 유튜브 아마 생방송이죠. 그건 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관객까지도 이용하는 이것 자체도 저는 좀 비열한 방식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그럼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 전당대회가 아주 들썩들썩했습니다. 예. 저도 어디 방송 나갈 때마다 아무리 방송을 열심히 해도 댓글이 다 지훈이 형 정봉주로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지훈이 형, 뭐, 제가 네. 인규 얘기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근데 안 되는 그게 거고. 뭐 방송 내용이 상관없이 그냥 정봉주 이슈로 요 한 3, 4일은 도배가 지금 됐거든요. 저희 댓글도 거의 정봉주 의원 그렇다면 얘기인데. 박원석 의원이 물론 좀 잘못을 했다라고 좀 봅니다만은 네. 그래도 지금 경선 중간에 후보로서 책임 있게 진지하게 좀 대하는 태도를 당원들은 보고 싶은 건데 네.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고 갑자기 뜬금없이 명팔이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 박원석 의원이 명팔입니까? 이게 논리적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재명 그럼 대표를 척결한다는 겁니까? 누굴 그래서 척결한다는 저는 거예요? 이게 참 이런 식의 정치를 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정봉주 후보가 윤석열 잡겠다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 그 구태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전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당원 주권을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 메시지에는 동의하지만은 네. 이 내용에는 제가 동의가 안 되는 게 아니 당원 주권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당원들이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딴소리를 하는 네. 그러니까 이런 정치 행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 참 내용을 매우 보면 어제 안타깝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보면 이재명을 위한다면서 내부 관례 차기하면서 경쟁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분열시키면서 실세놀이를 한다라고 얘기했고 근데 누구냐고 물으니까 알만한 사람이다. 누구예요? 황희도 이사님은 민주당 잘 네. 아시잖아요. 잘 알긴 하는데 이 누구를 누구예요, 겨냥해서 건지 누구?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치인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측근 그 참모들이 있을 수 그렇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유튜버들까지 이제 얘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굴 염두에 두고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누구인가를 가지고 또 막 추측하면서 또 싸움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셨듯이 모든 이슈가 지금 다 이걸로 가고 막 명팔이에 대해서 또 그 보수 진영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곤란한 상황인데 네. 이때다 싶어갖고 또 민주당 싸움 났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단합을 계속해서 주장을 했다면 적어도 이런 기자회견 방식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뒤에서 뭐 사적인 대화든 뭐든 이재명 대표 비판할 수 있죠. 혹은 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본 사회에 대한 구상 그 방향이나 속도가 나랑 좀
다르다.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내 방향과 내 비전은 이쪽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건전한 토론, 논의 이런 걸 하는 게 바람직한 거지. 뭐 민주당 뭐 예를 들어 깽판 치겠다. 이 얘기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완전 차원 다른 얘기거든요. 네. 비판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래서 그럼 그런 말을 했는지 이걸 뭐 방송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걸 좀 과장되게 그렇죠. 그냥 어그로를 끈 건지 이런 거를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한다. 그래서 빨리 이거에 대해서 그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과장된 거면 어디까지 왜 과장된 건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하게 될 건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원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그러니까요. 좀 조심스러운 추론이지만 예. 전 정봉주 후보가 초반에 분위기 좋았거든요. 1등 했습니다. 1등도 하고 뭐 연설도 그땐 잘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예. 이렇게 최고위원 후보들 들어봐도 뭐 원외 후보지만은 굉장히 강점을 많이 보여줬던 후보여서 아마 당원들이 거기에 전 응답을 했다라고 봐요. 근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어디서 틀어졌나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마 김민석 그 후보 왜 표가 안 나오냐 그 말하고. 이 발언을 예. 하고 나니까 아마 그때부터 이제 김민석 후보가 좀 쫓아가는 모양이 나왔거든요. 네. 아마 이게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저는 서운할 수는 있다라고 봐요. 서운했다. 이게 뭔가 좀 페어한 경쟁이냐라는 저는 문제의식. 그러면은 그 문제의식을 있는 그대로 제기하고 오히려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랑도 더 여러 가지 이게 맞냐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는 식의 오히려 그런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소화한다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박원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그거 왜 사담을 갖다가 이렇게 과장해서 공개를 하냐 왜 자기 장사하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당원들이 묻는 거에 대해서 그럼 해명을 하면서 성실하게 좀 진지하게 임했더라면은 저는 그게 잘 극복될 수 있는 논란이라고 보는데 아마 그때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느꼈던 약간의 서운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된 방법으로 좀 돌출적인 내용들이 섞이면서 전 좀 잘못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뭐 정봉주 후보는 본인이 이제 최고위원 되면 이재명 전 대표하고 이재명 파리 문제 논의를 할 것인데,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제가 만약에 지훈이면 지훈이 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굳이 그 얘기를 하겠어요? 어떻게? 아니 그리고 이번에는 보십니까? 파리를 지금 박원석 의원이 뭔가를 한 거잖아요. 아니, 네. 파리는 이재명 대표 파리가 박원석 전 의원인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해 그러니까 안 되는. 각자 그러니까 추측을 하게 되니까 또 엉뚱한 방향으로 네. 가서 싸움이 계속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명확하게 그러니까 제일 당원들이 우려한 건 뭐냐면 전당대회가 이제 끝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본격 시작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 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아침마다 최고위원 회의하고 할 때 그때도 또 계속 이 얘기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럼 이런 문제들을 사람들이 제일 걱정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국힘을 계속 비판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뒤로 밀어두고 전대 끝나고 얘기했다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빨리 그 지금 왜 이렇게 뒤로 미루는지는 또 다양한 추측들이 있습니다만 빨리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당원들의 우려를 그 해소하는 게 무엇보다 급선무라 그래서 생각합니다. 저는 정봉주 후보가 이게 약간 이준석 의원 스타일 제가 계속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행태가 유사해요. 그러니까 존경한다고 하는 발언에서 제가 자꾸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아니 이준석 대표도 탈당한다 그럴 때 하루에 1%씩 올라간다. 그냥 탈당하면 되거든요. 네. 그거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2달을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정봉주 후보도 이준석 대표를 존경하다 보니까 그 방식까지 차용해서 아마 이걸로 2-3달 더 끌고 가면서 소위 말해 이제 어그로를 끈다고 하는데 네. 뭔가 언론의 집중을 받기 위한 굉장히 저는 부정적이고 안 좋은 방식의 정치를 좀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민주당원들도 정봉주 후보를 저는 외면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봉주 후보는 그냥 개혁신당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투표가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또 그 중에는 내 투표 잘못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전당대회까지 여론조사도 있고 한 서울 한 절반 정도 남아 있거든요. 네.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원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일각에서는 네. 이걸 여러 가지 또 경우의 수를 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임이 있긴 한데 네. 사실 이게 또 퍼지는 속도에 비해서 이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아하. 뭐 그러다 보니까 이미 받아놓은 표도 많고. 네, 이미 예. 받아놓은 표도 많고 그리고 아직 이렇게 또 디테일하게 그 호흡을 딱 일사불란하게 맞출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예. 보니까 결국엔 그럼 들어가게 된다는 전제 하에 지금 많은 당원들이 우려하고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지지하는 분들조차도 이대로 가면 결국 우리가 주장하던 그 단합이랑은 거리가 멀어지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런 물음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발 그 남은 기간 동안 빠르게 이걸 수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사람이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정봉주 후보가 굉장히 과거에도 이제 의원 한번 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낙곰순이 뭐니 해서 굉장히 그 팬덤층이 있었고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얻었던 분이고 그 다음에도 뭐 논란들 여러 개를 만들어내면서 여기까지 이제 온 그런 정치인인데 그러니까 잔뼈가 굵죠 사실은. 근데 네. 참 그러면서도 저는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경륜에 맞게
좀 더 진지하게 이런 당원들의 물음에도 답을 하고 좀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 좋겠는데 네. 참 사람이 잘 안 변한다라는 게 참 그게 안타까운 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이 전당대회 초반에 이제 정봉주 후보가 원외에서 1위를 하니까 약간 이게 최고위원이 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특히 뭐 수석 최고위원 직책은 없지만 그런 게 되면 부담스러운 거 있다라고 계속 친명계 쪽에서는 좀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어떤 정봉주 후보의 이런 부분 좀 당내 분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뭐 말이 네. 거칠다. 그래서 뭐 저기 종편이나 이런 데서 특히 좋아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고, 뭐 그런 다양한 그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많은 당원들은 그 감수를 하고, 네. 그래도 지금 왜냐면 워낙 비이성적인 국면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초창기에는 많은 그 공감대가 있었는데, 싸워라 정봉주 싸워라. 의원이 예, 그런 전 걸 의원이. 예. 보통 이제 많은 당원들은 이 중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그 항상 그 끌려다녔기 때문에 과감하게 치고 나가는 거에 초창기에는 많은 힘을 실었다 봅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거는 완전히 그 무슨 성역화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보니까 이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오히려 더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빠르게 특히 이 기자회견 방식 때문에 더 많은 비판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모든 이슈가 다 일로 빨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진짜 민주당의 단합을 그 생각하고 윤석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런 방식의 기자회견이 아니라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위 여부부터 앞으로 어떻게 이걸 막아갈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사실은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 아직 18일까지 전당대회까지 많이 남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투표를 절반 정도 남아 있어요. 여론조사까지 보면. 그렇다면 이거를 제대로 설명 안 한다면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저는 정봉주 후보한테도 그렇게 보는데. 아니 안 좋은 영향뿐만 아니라 박원석 의원의 그 행태 자체부터가 그렇죠. 다 따져봐야 정봉주 후보의 대전 경선과 세종 투표 경기까지 다 안 좋은 영향 이미 예. 전 미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수습할 책임은 어찌 됐든 정봉주 후보 본인 발언이니까 아니면 본인 아니다. 몫이죠. 기면 기다. 과장이면 그렇죠. 과장이다. 아니 박원석 의원과 절교를 하든지 말든지 예. 그걸 이제 본인이 해결하고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진지하게 응해달라는 거거든요. 국민들 네. 너무 힘들고 또 민주당 당원분들도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불신이 있고 그거 잘하라고 사실 정봉주 후보에게도 표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든 게 지금 회의감이 들도록 저렇게 행동을 해버리시면 이게 민주당에도 안 좋고 전 정봉주 후보 본인한테 제일 안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그동안 일주일 동안 이 정도 좀 소모적인 논란 했으면 좀 더 진지하게 당원들과 좀 소통하는, 그러니까 자꾸 딴 얘기하지 말고 묻는 말에 좀 대답을 하면서 예. 정상적인 소통을 국민들과 당원들이 아마 좀 원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당대표 선거보다 최고위원 선거가 더 눈에 띄고 관심이 갑니다. 이번 주말 8월 18일이면 결과가 나오고요. 다음 주 저희 의사당 1번 출구에서는 아마도 이 최고위원 선거까지 얘기를 좀 나눠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희두 이사,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